안녕하세요. 오늘부터 BIM 교육 진행을 하게 된 칼퇴하는 BIM입니다. 우선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BIM이 좀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BIM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BIM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덜어 나오기 때문에 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6년의 경력 이상을 쌓는 상황에서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들이 딱히 없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은데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일부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기연,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신입으로 오게 됐을 때 같이 일하면은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비물 어렵지 않다. 다만 끝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보면은 뭐 자 이게 클릭이야 정도까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빔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히말라야 등산할 때도 세르파가 있죠. 세르파가 없이는 히말라야 등산이 어렵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BIM 특히 11.3D 부분에서는 세르파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실무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은 적용하다가 막혀요.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설명해줘도 모르고 이거 교육원에서 교육 안 받았냐?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간극을 좁혀주고자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빔을 뭘 할 건지, 빔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쓰는 것만, 이게 안 쓰는 것까지 다 알려주면 사람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거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제가 파일 같은 거를 드리면 그거를 한번 해보고, 결국에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도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있는 도면들이에요. 그 도면 갖고 작업하는 것도 해보고 결국에는 설계에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BIM에 어떻게 녹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교육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젠다죠. 처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오늘 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교육도 일부 진행을 할 겁니다. 인터페이스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표면 교육, 보통 서페이스라고 하죠. 그 면들을 작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선형 작성, 평면 선형, 종단 선형, 그리고 평면 선형에 종속되어 있는 뭐 도로로 치면은 편경사, 철도로 치면 켄트가 있죠. 그리고 그 선형을 기반으로 코리더를 작성하고 물량을 뽑고 도면하는 것까지. 인터페이스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11.3D는 CAD에서 시작된 거예요. CAD의 애드온처럼 딸려있던 친구가 몸이 점점 크더니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 돼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CAD 설정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축키, 기능별 위치도 대부분 비슷한데 11.3D에만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지표면 작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표면으로 시작해서 지표면으로 끝난다고 했죠.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굳이 뭐 메모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게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지반을 만들어야 돼요. 지층도 만들고 수량을 뽑기 위해서도 지표면이 필요합니다. 유수의 흐름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지표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순서가 실제 11.3D를 작업할 때 진행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인 거고 어떤 툴을 다루든 인터페이스부터 하는데 지표면 작성이 지금 1번으로 나왔죠. 지표면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선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도로, 철도 단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평면 선형과 중단 선형이 있고요. 형상선이라는 게 또 11.3에 따로 존재합니다. 형상선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평면 선형과 중단 선형을 그려서 11.3D 상에는 3차원 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상선이라는 거는 이 두 개 다 무시하고 한 번에 그냥 딱 만들어 버리겠다. 사실 형상선은 중단 곡선을 작성할 수 없어요. 이런 것만 알고 선형 작성 파트에서는 평면 선형 만들고 중단 선형 만들고 형상선이라는 거를 배울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과정에서 선을 만들어줬고 그 선에 따라서 코리더라는 게 11.3D에 나오는데 보통 처음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코리더가 뭔지 몰라요. 이게 뭔데? 코리더 뭐지? 영어로 돼 있으면 이거를 번역을 해봐야겠다 하고 번역기 돌리면 복도라고 나옵니다. 필요가 없죠. 그냥 코리더는 코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횡단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횡단 구성 요소고요. 횡단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표준 횡단을 이루고 저희가 만들어놨던 그 3차원의 선형을 따라서 그 단면을 쭉 뿌려주는 그게 코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리더를 작성했다. 그 다음에는 물량 산출과 도면화. 사실상 빔에서 이게 끝이에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량 계산하고 도면화 하려고 하는 거. 사실 현장에서는 뭐 페이퍼리스를 하겠다면서 종이 도면을 없애고 빔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도면화도 해야 되고 수량 산출도 해야 돼요. 자, 그거는 지표면을 이용해서 하고 솔리드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교육이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심화된 교육도 알려드릴 거예요. 애드온을 만드는 방법, AI로 자동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유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AI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AI는 몰라도 되고, 그 전까지 이 기본 교육, 사실 다른 회사에서는 기본 교육이라고 하면 PKT도 안 알려주고 그러는 PKT는 심화 과정이다 하면서 안 알려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PKT도 다 알려드립니다. PKT도 알려드리고 물론 이 진행 과정에 따라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나도 편하게 해보고 싶다. 중간중간에 제가 만들어놨던 애드온이나 AI를 활용하는 방법 중간중간 보여드릴 건데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교육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인터페이스는 너무 간단해요. 대부분의 툴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레빗도 비슷해요. 열기, 세로 만들기. 근데 여기 위에도 막 여러 개 있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에 방금 열었던 것들이 열리는 건데 11.3D 25 버전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25 버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누르면은 뭐 배열이 바뀐다. 뭐 바둑판식에서 목록 형식으로 바뀐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열기에서도 이거 누르시면은 뭐 여러 개 나오죠. 드롭다운 하면 파일 열기, 시트 세트 열기, 시트 세트라는 건 DWT라고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 만들기 템플릿 찾아서 그 템플릿으로 열기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 실물을 뛸 때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아니면 했던 거 이어서 할 거다.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11 3D 2025 버전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깐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11 3D 2025를 처음 깔았을 때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좌측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도구 공간이라는 곳이에요. 11 3D 안에서 작업된 아니면 작성된 모든 객체들이 여기에 다 표현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지표면, 선형, 형상선, 추가적으로 이제 부지, 유역, 관망도 있죠. 그리고 코리더, 표준횡단, 횡단 구성 요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캐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주 친숙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명령어 입력창도 있죠. 이제 명령어 입력창에 캐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L 누르고 스페이스바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캐드의 명령어가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BIM이라고 하냐? 그건 이제 기본 교육 같은 거 받을 때도 다른 데서 교육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인데 정보를 어디서 보냐? 컨트롤 1번을 누르시거나 뷰에서 여기 모양 있죠? 이렇게 하면 특성창이 열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얘를 끝으로 갖다 대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보통 이렇게 쓰고 명령어 창도 이렇게 바닥에 내리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여기 활성화 창이고 뭐 캐드에서 쓰시던 그 드림 플러스 같은 것도 여기 들어와요. 드림 플러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특성 창 나오고 도구 공간 창 나오고 이렇게 되시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거예요. 보통 요 세팅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화면 맨 위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메뉴 막대 표시라는 게 있어요. 메뉴 막대 표시를 누르시면 하나 나왔죠? 파일 열기, 닫기, 새로 만들기, 가져오기, 내보내기 여기 다 있습니다. 편집, 뷰, 삽입 나아가서 지표면에 대한 거. 11 3D가 조금 불친절한 프로그램이긴 해요. 아, 나 지표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능은 있는데 여러 군데에다 다 뿌려놨습니다. 지표면 여기도 있죠. 지표면 여기도 있어요. 똑같이 다 있으면 좋은데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고 있는 게 일부가 있어요. 그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보통 쓰는 거는 다 있습니다. 여기 홈에서 리본 탭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지표면 작성 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도구 공간에서 많이 쓰긴 해요. 지표면을 작성 뭐 이런 거 많이 쓰긴 하고요. 다른 툴과 똑같이 캐드죠. 보통 다른 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 리본 메뉴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빼고 그리고 메뉴막 때도 다르죠. 지표면 선, 구획, 정지 작업, 선형, 종단, 코리더 이런 거 구성이 다릅니다. 뭐 특성창, 도구 공간, 명령어 표시. 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3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건 어떻게 도냐? Shift 누르고 우클릭 하시면 돌아가는데 요거는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객체가 엄청 많아졌을 때 실수로 그 딱 돌려버린다. 그럼 11스튜디오가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하나만 보고 싶으니까 객체를 분리시켜버려요. 나머지는 다 약간 그 기능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데 레이 ISO처럼 레이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처럼 객체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숨겼던 거 키는 것도 있고. 그럼 숨겨버렸죠, 제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3차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해당 부분 여기 누르면 2D 와이어프레임, 개념, 숨김, 실제, 음영 처리 뭐 등등 여러 개가 있죠. 보통 많이 쓰는 거는 2D 와이어프레임 많이 쓰고요. 와이어프레임 많이 쓰고 음영 처리랑 개념 많이 씁니다. 실제도 쓰긴 하는데 어, 거의 이거를 쓰면은 조금 버벅될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만 열어놓고 그것만 딱 볼 때 실제 많이 쓰고 개념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CAD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플랜 화면으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AD에서 했던 거 다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게 왜 하나로만 보이지? 여러 개로 나눠보고 싶은데 있습니다. 여기 가장 끝에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트 컨트롤 누르시고 그 포트 구성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두 개인데 수직으로 된 거로 볼래? 둘인데 수평으로 가로로 나눠진 거로 볼래? 셋 오른쪽은 세 개인데 큰 건 오른쪽이고 왼쪽에 작은 거를 배치하겠다. 셋 왼쪽은 큰 거 왼쪽, 작은 거를 오른쪽에 배치하겠다. 뭐 나머지도 다 이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는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건 셋 수직이에요.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하나 보면서 3차원으로도 보고 기타 다른 종단면도를 봐야 된다든가 할 때 다른 도면을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띄워놓죠.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고요. 나는 이게 3차원 뷰 하나만 두고 싶어.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3차원 뷰 자체에서 단일로 바꾸시면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다시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단축키예요. 여러분 단축키 좋아하시죠? 단축키는 관리 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별칭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별칭 편집 누르시면 메모장 하나 뜨면서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기본 11 3D에서 쓰고 있는 단축키들이 다 있어요. 요거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에 제가 파일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11 3D를 사용할 때 쓰는 단축키인데 이것도 제가 좀 고심하면서 만든 단축키거든요. 보면은 지표면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뭐 횡단면도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객체 숨기기, 객체만 보이기, 다시 되돌리기 이런 거를 다 단축키로 만들어 놨어요. 각자 그 입맛에 맞게끔 바꾸셔도 되니까 이거는 제가 이 상태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아까 열었던 글증 편집에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가장 아래쪽에다 넣는 편. 이런데 Z 쪽이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저장. 그리고 꺼버리고 이게 또 별칭 편집이 약간 좀 초반에 완전 극초반에 세팅해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좀 귀찮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가 들어온 상태예요. 아까는 없던 지표면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 이제 어떤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워드 파일인데 제가 이제 11.3D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쭉 메모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교육 과정도 여기에 속합니다. 단축키 변경 있죠. 단축키 부분만 쫙 긁어가지고 너무 길다네요. 이거 지우고 전송할 수가 없다네. 그러면 이거를 메모장으로 저장해서 드리겠습니다. 단축키 쓴 내용이라고 이거 txt 파일 하나 올려드렸는데 요거 보면서 작업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지표면이라고 하는 건 서페이스고 코리더 Q로 시작하니까 Q로 해놨고 이게 되게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코리더를 아니, 지표면을 작성한다. 서페이스 크리에이트 그래서 그냥 SC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아마 보시기에는 너무 편하게 돼 있을 거고요. 이거 세팅만 잘 해놓으면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네, 이제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 파일에 대한 것도 인터페이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면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합관리 쪽으로 가셔서 처음에 하시면은 이것도 헷갈려요. 보시면 이 통합관리는 뭔지 설정은 뭔지 측량 도구상자는 뭔지 막 헷갈리거든요. 도구상자는 가끔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통합관리. 이 객체들을 관리하는 게 통합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정은 내가 만든 선형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내가 만든 선형에서 어떤 정보를 표현해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들 내가 만든 코리더에서 솔리드를 뽑았을 때 어떤 색깔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도면에서 이 파일에서 어떤 용어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팅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설정 넘어가시면 설정 아까랑 뭔가 비슷하죠? 여기 통합관리랑
뭔가 비슷해요. 근데 너무 많죠. 여기 뭐냐면은 지표면에 스타일과 레이블, 레이블 뭐고 테이블 또 뭐지? 자, 그럼 스타일이 있고 크게 보시면은 메모장 켜서 설명해 드릴게요. 11 3D에서 크게 레이블이 있고 그리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럼 레이블은 뭐고 스타일은 뭐냐? 이거를 되게 막 어디서 찾아보면은 어렵게 나와 있을 거예요. 되게 저는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렵게 표현하고 이런 거.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면은 레이블은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 스타일은 주체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표면의 스타일을 바꾼대요. 그러면은 지표면 자체 그 객체를 표현하는 것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콘타라고 하죠. 등고선 1m와 5m 뭐 디자인, 백그라운드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거 11 3D에서도 설계적인 계산이 됩니다. 다 되긴 하는데 한국식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 표현 방식도 똑같겠죠? 11 3D에서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쓸 때는. 저도 저조차도 지금 완벽하게 이거는 뭐 스타일 요거 갖다 쓰면 다 돼.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뭐냐? 이 스타일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레이블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고 화면 표시, 외곽 등고선 그리드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죠. 그리드를 켜줄 거냐, 꺼줄 거냐, 점을 켤 거냐, 끌 거냐, 삼각망 그 뭐지? 삼각망은 또 킬 거야, 말 거야를 얘기해 주는 게 여기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설계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레이어 켜놓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도면층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색깔 바이 레이어로 가능합니다. 도면층별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CTV에 연결해서 출력할 때 그 레이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팅들을 충분히 해놓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레이블 스타일도 있죠. 레이블이랑 스타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메모장을 열어서 자, 레이블 스타일이래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에 대한 표현한 그 객체를 표현하는 거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죠? 그냥 정보 표시해 주는 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등고선에 대한 거를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와, 이런 게 많네요.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창들은 이런 세팅을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뭐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할 때 다른 거는 딱히 보실 필요 없고 이 배치 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배치 탭으로 들어가시면 항상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어, 일단 배치로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치로 가고 요 문자 컨텐츠 이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설명이 있고 이름이 있고 지표면 표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표면 표고로 돼 있으니까 난 이름으로 할래.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이 스타일과 레이블을 지금 조금 정리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뭐 코드셋 스타일, 뭐 코리더 스타일, 뭐 횡단 레이블 스타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중단면도에 이제 밴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밴드도 하나의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이제 딱 요 설명이 맞죠?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 객체를 표현하는 거, 요 개념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과정 중에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꼭 11 3D 작업할 때 먼저 딱 설치하면은 사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여기 이제 십자선, 자, 옵션 가는 것도 똑같아요. 캐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데 전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표시에서 저는 십자선 끝까지 늘려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멀리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 위치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십자선은 무한대로 늘려주고 저는 그리고 자동 저장을 끕니다. 백업본 작성도 꺼버리고 아니면 이거를 한 60분 해가지고 1시간마다 한 번 저장되게 하던가 요 자동 저장을 제가 평상시 작업할 때 끄는 이유가 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동 저장 걸리면은 순간 딱 멈춰버려요. 할 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걸 꺼버리면 일하다가 그냥 튕겨버리면 이제 아직 타임머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혼자 과거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끄실 거면 어, 그 저장하는 거를 습관화 하시고 이거를 킬 거면 좀 길게 적어도 1시간 안에는 안 튕기겠다 싶으면은 60분 나는 그래도 불안해 조금 하고 싶어 10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플롯 및 게시는 보통 이제 드리플러스나 이런 거 쓰셔서 나중에 출력하실 때 그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제도에서 뭐이 정도 키워놓습니다. 키워놓고 3D 모델링은 딱히 건드려 줄 거 없고 이것도 너무 키웠네요. 이 정도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래서 이게 여러 개가 또 이렇게 겹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11 3D 자체가 판단해서 맨 위에 있는 객체를 잡아버립니다. 근데 나는 뒤에 있는 거 잡고 싶은데 계속 이거 잡히죠. 여기 잡으려면 컨트롤 W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W 누르면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제가 이 헤드를 좀 크게 키운 이유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뭐 잡을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창이. 여기에 컨트롤 W를 누르시면 가능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지? 이건가? 이건가? 난 이거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게 선택이 돼요. 요거를 되게 간단한 건데 이제 뭐 캐드를 안 하시다가 완전 신입사원분들은 캐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딱 누르면 계속 이것만 잡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한 달 날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네.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이거 막 화면 지금 뒤로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게 너무 멍청한 짓이죠. 컨트롤 W 눌렀으면 이렇게 하면 끝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인터페이스 할 때 저희가 그러면은 뭐 11 3D 할 때는 DWG 파일 하나만 열고 작업하나
아니죠. 여러 개를 막 열어야죠. 자, 그럼 새로, 이 상태에서 새로 열려면 똑같습니다. 걔들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새로 열리고요. 자,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다른 도면을 열어야 돼요. 이 상태. 다른 도면을 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요거를 열 거예요. 요거를 열 건데,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은 안 열립니다. 아, 너무 큰 거를 건드렸네. 이게 열리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열리고, 이 아이콘 자체가 그냥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 맞네요. 아까 인서트 나왔었죠. 이게 같은 그 파일을 여기다가 그냥 요 화면에다가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폴더에서 갖고 올 때는 간단한 걸 하나 열게요.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로 했죠? 네.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롭할 때 여기 사이에다 올렸습니다. 여기 사이 혹은 요 사이죠. 요 사이나 요 위에다가 갖다 놔야 그 파일을 새로 열 수가 있어요. 자, 또 선이 겹쳐 있네요. 이렇게 중복되는 선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아까처럼 이상하게 열려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끌고 와서 스튜디오도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이상하죠? 자, 다시 이거를 사이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가 열리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사이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면에서 작업을 한다 라고 예를 들었을 때 나중에 코리더가 뿌려지고 하다 보면은 객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냅이 이것저것 막 잡힙니다. 지금 폴리라인 하나 긋고 싶은데 만약 멀리서 한다고 쳐봐요. 지금 이제 객체가 여러 개 있다는 가정처럼 다 여기다 잡고 싶은데 뭐 어디야 이게 끝점인지 뭐 교차점인지 뭐 연장선에 대한 교차인지 일반 교차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스냅을 꺼버립니다. 그럼 스냅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폴리라인을 긋는다 쳤을 때 Shift 우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애들이죠? 끝점, 중간점, 그 교차로, 가상교차로, 연장선, 중심점, 기하학적 중심, 그리고 4분점, 접점 여러 개가 있죠. 요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끝점 잡고 싶을 때는 Shift 우클릭 바로 E를 눌러버려요. 이렇게. 중간점 잡고 싶으면은 바로 M을 눌러버려서 이렇게 중간점을 이렇게 잡아버리고. 그리고 얘 끝이랑의 중간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하면은 Shift 우클릭 W, 우클릭 E, 우클릭 E. 요 중간에서 잡힙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연장선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명령어를 치는데, 명령어 창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다 켜요. 사실 방금 그거는 이제 동적 입력이라는 건데, 일단은 다 킵니다. 체크 안 돼 있는 것들. 이게 다 켜져 있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꺼버리시면 돼요.
이 상태로 하셔도 돼요. 이걸 켜서 뭐 그 F9번, 8번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나 필요해. 켰다가 끄고 나 필요해 이거 켰다가 끄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부 다 켜놓고 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약간 좀 단순한 친구여가지고 여러 개 해놓고 하면은 뭐 어버버거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루실 때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아, 그럼 이렇게 다 끄시면은 명령을 입력할 때도 이제 아래쪽에 명령어 창이 나오게 되죠. 추가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리습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3D 자체가 CAD에서 파생된 친구이기 때문에 CAD에서 사용하던 리습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AI를 사용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개 리습들입니다. 색깔 바꾸는 거. 이거는 아마 대부분 그 설계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갖고 계시고, 뭐 텍스트 자동화 이런 것도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드림 플러스에 있는 기능을 그냥 리습으로 제가 만들어 버린 거고, 요새는 AI한테 나 이런 기능을 하는 리습 그냥 뭐 만들어서 쓰고 싶어.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 줍니다. 3D 폴리션, 익스트루드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편합니다. 그럼 이게 리습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 점에 대한 좌표를 따기. 자, 네, 제가 보통 이제 ID를 쓰죠. 딱 찍어가지고 X, Y 몇. 근데 이거를 찍어야 되는 점이 여러 개가 돼요. 그러면 너무 귀찮죠. 그러면 그때 그 리습을 쓸 건데 앱 로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APPLOAD 치시면 창이 뜨고요. 아까 있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시면은 아까 25번 여러 점 좌표 따기. 자, 여기서 항상 로드 하셔도 되고 한 번만 로드해서 이 파일에서만 쓰고 끝낼 거다. 한 번 로드 딱 하시고 닫기 하시면 이제 IDM으로 제가 단축키를 해놨습니다. 아이디를 멀티로 찍겠다. 로드가 잘 안 됐네요. 항상으로 돌리고 자, 아까랑 다르죠? 여러 개 막 찍었어요. 지금 12개 찍었네요. 그러면은 X, Y, Z로 이렇게 찍히는 거. 자, 요거, 요거 지금 했던 거, 뭐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디스코드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색상 바꾸기, 텍스트 자동 변경, 그리고 여러 점 잡혔다. 이렇게 3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그냥 캐드에서도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색상 바꾸기, 테스트인가 오늘 날짜 2026 08 07 1일차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앱 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오늘 인터페이스 뭐 강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사용할 뭐 도면을 갖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시니까 다음 주 목요일쯤에 도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사용할 도면입니다 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로 같이 아마 따라하기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바로바로 이제 디스코드기 때문에 지금 다 마이크 끄고 계시는데 그냥 마이크 키셔서 저 질문 있습니다 하시면 제가 뭐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 화면을 공유 받아서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제 화면에서 다시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라고 즉각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워드 파일이 있는데요. 교육이 끝나면 이거는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공유 드리기가 좀 그래요. 제가 보시면은 정리가 잘 돼 있긴 합니다. 뭐 도면 세팅하는 거, 뭐 측량, 아까 그 측량 파트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어, 미국 험프리 기지 미군 분들 이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 안 씁니다. 진행 과정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면 세팅하고 뭐 측량 데이터는 아직 설명 안 드렸고 지표면 작성하고 정지라는 게 있는데 지표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면 선형, 켄트, 편경사, 그리고 종단 선형, 그리고 표준횡단, 서브 어셈블리, 코리더 이렇게 전체 저희 강의도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파일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셨는데 이제 WBS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객체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까지 교육을 진행해 볼 거고요. 요거는 교육이 끝나면은 WBS까지는 이제 뭐 재료 계산 도면화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온라인 교육을 좀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온라인 교육에서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된다, 뭐 모르겠다 하면은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이름 같은 거는 공개를 하지 않을 거고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예, 저는 이제 6년 정도 동안 BIM을 하면서 뭐 여러 프로젝트를 좀 해봤습니다. 단지도 해보고 철도도 해보고 궤도도 해보고 도로도 해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졌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왜 나한테 저렇게 알려주지? 이게 더 편한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교육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바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 위주로 많이 했었다 보니까 보통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런 걸 설명했는데 이거 이해 못 하셨구나.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나중에 지표면 이제 다음 교육으로 진행할 거는 이제 지표면 작성인데요. 지표면 작성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요럴 때는 제가 만든 요런 것도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드온 같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만 써보고 싶어요. 아니면 2주만 써보고 싶어요.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2주 정도 열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씩. 보통 이제 다음 주에 지표면 작성할 때 지표면 작성도 하고 분석도 할 거예요.
아까 그 자료 한번 쭉 볼게요. 보시면 작성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게 제 지인분 중에 그 호주랑 뉴질랜드 쪽에서 이제 전면 BIM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보니까 이제 뭐 전체 도로를 모델링을 하고 그 도로 맨 위에 껍데기를 지표면으로 뽑아서 완전 촘촘한 등고선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아, 빗물바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런 분석에 해당하죠. 이제 화살표, 아까 스타일과 레이블이 있었는데 그건 레이블도 되고 아니, 스타일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타일에서 화살표로 바꿔놓고 하면은 아, 물이 어디로 흐르는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교육이고요. 자, 다음 주에 할 거는 이제 원지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등고선 가지고 원지반 만들어 보고 추가적으로 애드온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오 테크니컬 모델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러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추 주상도를 이용해서 지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PPT를 공유 드릴게요. 요 PPT를 보시고 아,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PPT는 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따라 하셔도 지층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요거 두 개를 진행할 텐데 보통 이제 저희가 빔으로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토공 연구할 때 이 원지반이 도면이랑 다르고 시추 주상도를 이용해서 만든 지층선이 도면이랑 다릅니다. 그럼 저희는 똑같이 맞춰야겠죠? 그 맞추는 게 또 애드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교육을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교육 1시간 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1시간 반이었고 이제 이렇게 짧게 끝날 때도 있고 뭔가 아 오늘은 좀 더 해야겠다 하면은 2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2시간 되면은 좀 많이 지루하겠죠? 2시간 될 것 같으면 1시간 반에 제가 끊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로 진행하고요. 어,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